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최근에 제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조금 게을렀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영상 다시 시작해 봅니다. 이번 영상은 글루타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타카나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루타메이트를 소개합니다. 글루타메이트가 왜 중요하냐? 글루타메이트는 우리 아이들 중에 불안도가 높고 틱이 많으면서 집중도가 낮고 포커싱을 잘 못하는 그런 증상이 그러니까 과도한 아이들이 좀 있죠.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 글루타메이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글루타메이트는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 주로 흥분성 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물질이고,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신경 전달 물질인데, 가바라는 신경 물질은 반대로 억제성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가바와 글루타메이트의 밸런스가 적절해야지 우리가 뭐 일하는데 평소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흥분되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이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 이 글루타메이트가 과잉인 상태에 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죠. 이 글루타메이트가 과잉이 될 경우에는 불안도가 굉장히 높으면서 안절부절하지를 못하고 굉장히 감정적이면서 흥분도 잘하고 두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포커싱을 잘 못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흐려요. 그리고 이런 글루타메이트의 과잉이 있을 때 이 모터 상동 행동, 그러니까 움직임, 몸을 사용하는 이런 상동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해요. 이렇다면 이런 특징들이 우리 자폐 아이들의 경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과잉 상태에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글루타메이트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증상들이 이런 신체적인 드러나는 증상들도 있고, 이런 감정적으로 이모셔널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감정적인 이런 증상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안도가 높아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마음이 조금 차분할 듯 했다가도 이렇게 흥분도에 갔다가 괜찮아, 마음을 낮추지를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죠. 안정 상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뇌가 쉼이 없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도 그래, 나 괜찮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바로 1, 2초 뒤에는 그게 아니고 다시 흥분 상태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쉼 상태가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집중력도 흐리고 포커싱을 잘 못해요. 뭔가 이렇게 정돈된 느낌이 없는 거죠. 뭔가 이렇게 사고를 정돈하지 못하고 부산한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고, 뭐든지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이렇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고, 해야 되는 것들에도 굉장히 그것에 막 어쩔 줄 모르면서 하지 못하기도 막 걱정만 이렇게 앞서는 거죠. 그리고 쉽게 뭐랄까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이런 감정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토 스테레오타이피, 그러니까 움직이는 형태의 상동 행동들이 많이 보여요. 플래핑, 그러니까 팔 펄럭임 같은 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자극 증상하는 이렇게 몸으로 보이는 이런 자극들,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나타날 수 있고, 틱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편두통이 글루타메이트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는 많이 스터디에서 밝혀진 바가 있어요. 경기를 하는 친구들도 글루타메이트가 과잉 상태로 많이 나타나고, 펜다스와 펜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 친구들은 완전히 글루타메이트 과잉 상태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증상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런 글루타메이트 과잉 상태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메틸 도너, 그러니까 메틸폴레이트라든지 MB12 같은 메틸기를 가지고 있던 보충제를 갑자기 쓰게 되면,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메틸폴레이트 같은 경우를 충분히 내 몸에 유익한 상태로 되돌리지 못하고 갑작스러운 이런 보충제 유입 상태에서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글루타메이트로 이것들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서 그 분해 산물들이 원래도 과잉 상태의 글루타메이트에 더 얹어지면서 굉장히 이런 글루타메이트 과잉 증상을 폭발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메틸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보충제를 시작할 때는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보충제를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런 글루타메이트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루타메이트가 무엇인지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물질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것을 알고 계셔야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글루타메이트는 아미노산 형태의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그렇다면 아미노산은 무엇이냐? 아미노애시드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 어떤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질을 만드는데 필요한 블럭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 최소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미노산이 그런 건데 글루타메이트도 아미노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인데 글루타메이트는 non-essential amino acid, 그러니까 꼭 필수적인 아미노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몸에서 이것을 굳이 뭐 음식으로 이렇게 먹지 않아도 스스로 내 몸에서 합성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들어가 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글루타메이트, 어쩌면 처음 시작하셨을 때부터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약간 익숙함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사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고 모든 우리 과자류라든가 이런 가공식품들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거든요. 글루탐산, 글루타믹 애시드 이런 것 또는 MSG 많이 들어보셨죠? MSG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의 약자거든, 줄임말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 글루타메이트가 들어가죠. 이 글루탐산, 글루타믹 애시드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많이 쓰이나요? 인공감미료잖아요. 인공감미료에 있는 물질이에요. 여기에 있는 그 프로틴에, 그러니까 단백질에 바인딩돼 있는 부분인 거죠. 글루타메이트가 아미노산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가공식품들에는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죠. 없는 게 없죠. 맛을 내기 위해서. 이게 향미가 좋기 때문에 음식에 들어가면 모든 음식들의 향미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음식에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글루타메이트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글루타메이트가 그러면 꼭 필요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신경 전달 물질로 사용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흥분성, 우리가 말하기 흥분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게 나쁜 의미로 들리는데 우리 몸에 흥분성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없으면 우리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신경이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신경이 내 몸을 움직이게 이렇게 뭐랄까 신호를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신호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이런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분명히 우리 몸에는 필요해요. 그런 기능들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시그널을 내 몸에 주는 거죠. 행동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배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움직일 수도 있고, 춤출 수도 있고, 노래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흥분성의 신경 전달 물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글루타메이트는 이 장 기능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 것들 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 이뮤니티, 그러니까 면역력과도 글루타메이트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꼭 이렇게 필요한 글루타메이트이긴 하지만 이것의 과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식품의학처에서 2009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먹는 인공감미료의 양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약 24kg가 넘어가대. 거의 25kg에 육박하는 정도를 1인당 그 정도의 인공감미료를 우리가 먹고 있대요. 25kg면 거의 우리 지성이 몸무게 가깝거든요. 우리 지성이만한 그만큼의 우리 인공감미료를 먹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글루탐산이나 이런 MSG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물질도 썩 좋을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인공감미료라 함은 뭐 보존제, 말하자면 방부제, 그리고 뭐 향미를 내는 뭐 이렇게 하는 거 색소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그만큼 25kg라 생각하면 엄청나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먹고 있다는 거, 음식을 통해서. 그렇다면 글루타메이트도 사실은 과잉이 될 수 있는 조건에서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잉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들을 최소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드시나요? 글루타메이트 왜 신경 써야 하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밸런스예요. 글루타메이트와 가바 이런 흥분성과 억제성의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too much도 안 되고 too little 너무 적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글루타메이트가 펑션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이 밸런스가 맞춰져야 되고 가바가 이 억제성의 뉴로트랜스미터가 없게 된다면 그게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바가 너무 만들어지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가바가 충분하지 않다고 해요.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 결과를 봤을 때는 가바가 충분하지 못하고 또 글루타메이트는 too much 너무 많고 이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펜스나 펜다스 같은 그런 진단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는 이 글루타메이트가 과잉 상태인 뿐만이 아니라 글루타메이트를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조절하는 능력 자체도 그런 문제에도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그런 비슷한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의 연구된 거로는 글루타메이트와 인플라메이션이 관계가 있다. 글루타메이트가 이렇게 과잉할 하이인 상태가 될 경우에는 인플라메이션, 그러니까 염증을 뇌 안에서 더 많이 일으키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과잉 상태의 글루타메이트가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 검사가 가능한가? 이것도 궁금하시죠? 그렇지만 결론은 딱히 그런 것은 없다예요. 왜냐하면 이 검사상에 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아미노 애시드, 그러니까 이런 아미노산을 검출하는 그런 검사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변에서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 혈액에서 채취해서 이제 검사를 나가는 방법들이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글루타메이트와 가바를 체크하는 부분은 혈뇨 내에 있는 가바와 글루타메이트가 아니고, 또 소변으로 흘러나오는 글루타메이트와 가바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뇌 안에 있는 상태가 우리에게는 궁금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변이나 혈액을 채취해서는 그것을 검출할 방법이 정확하게 뇌 안의 상태를 추측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유사하지 않겠냐? 사실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는 검사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뇌는 뇌척수에 동동 떠 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깥에 뇌수막이 있고 막이 있고 막 안에 뇌척수액이 흐르고 있고 그 안에 뇌가 이렇게 동동 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척추뼈를 안쪽으로 해서 척수가 뇌와 연결돼서 길게 콩나물 줄기처럼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 쪽에서 뇌척수액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 네트워크스 액 내에 있는 그런 가바 레벨과 글루타메이트 레벨을 체크를 한다면 그게 가장 믿을 만한 테스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침습적인 검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글루타메이트의 과잉 상태를 알아내야 한다. 그 정도까지 그런 위험을 무릅쓸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실 그 MRI, 그러니까 뇌 MRI를 통해서 뭐 5 테슬라 레졸루션을 가진 MRI래요. 그런 MRI를 통해서는 이 뇌 안에 글루타메이트의 풀링을 이렇게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아직은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 어쨌든 검사상으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충분치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이거를 확실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이거를 좀 신경을 쓸 수 있지 않겠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글루타메이트를 줄이든 높이든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일단은 타카에서는 가장 쉽고, 그렇다면 다른 이제 선택 검사가 없으니까 가장 쉽고 경제적인 방법은 글루타메이트가 최소화될 수 있는 식단을 진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의 반응이 좋아지는지. 글루타메이트 과잉 상태로 힘들어했던 아이들이라면 글루타메이트를 식단에서 제거를 해줬을 때 반응이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이것만으로 알 수 있다면 돈도 안 들이고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결 방법은 방금 클루를 드렸지만 제거해주는 것이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식단 조절. 그러니까 우리 몸 안으로 체내로 유입되는 글루타메이트의 양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최소화하기 위해서 글루타메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일단 우리 식단에서 좀 줄여나가고 가능하다면 제거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글루텐과 유제품 그리고 콩류 이야기가 나와요. 글루텐과 이런 유제품류 이런 것들이 사실 맛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더 땡기는 것도 있어요. 물론 중독성도 있다고 하지만 맛이 우리에게 굉장히 맞기 때문이에요. 풍미가 좋고 나름대로의 그런 고유의 특징이 있는 그런 우리를 입맛을 끌 수 있는 그런 성분이 글루타메이트가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잘 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글루텐을 가지고 있는 밀가루 그리고 유제품들, 콩류에도 글루타메이트가 상당히 높게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가공식품류에는 일부러 이제 유입을 시키는 거고 글루타메이트를 넣는 거고. 본브로스, 우리 본브로스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동양권에서 시작된 음식이에요. 곰탕, 뼈국 이런 것들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감칠맛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감칠맛도 있지만 뼈 이런 데서 이제 감칠맛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감칠맛은 사실 이제 글루타메이트의 양이 높기 때문이에요. 또한 거기서는 히스타민 맛을 또 이것도 히스타민도 맛을 좀 좋게 하거든요. 히스타민도 상당히 고농도로 갖고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곰국들을 먹는 뼈국들을 먹는 이유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들 충분한 이제 다른 좋은 성분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이것들을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고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장시간 고우게 되면 이게 글루타메이트의 양과 히스타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치즈류 이런 발효식품들 이런 고기류도 이렇게 발효시키는 고기들이 있죠. 발효시키는 게 아니라 숙성시킨다고. 숙성시키는 숙성육들 그리고 콩 소스들 이런 것들이 그 나름대로의 굉장히 강한 풍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글루타메이트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줄여주는 거죠. 먹을 게 없어요. 결론은 먹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식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리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사이트들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링크가 돼 있는데 레이드 프로그램, 너리시드 블레싱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는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약물, 글루타메이트를 낮추는 약물도 있어요. 그런데 약물까지 써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음식만 조절해주고 해도 사실 물론 맛있는 음식들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는 하지만 약물을 대신 그걸 다 먹으면서 약물까지 쓴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은 어디서 주로 쓰이는 약물들이냐면 치매나 파킨슨이 있는 환자들한테 쓰는 약제들이에요. 이제 글루타메이트와 관련이 있는 그런 약제들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써볼 수는 있다고 해요. 그리고 글루타민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이 있어요. 마그네슘. 이것은 마그네슘 글루타메이트 리셉터 수용체를 막아준대요. 막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어서 그런 역할도 마그네슘이 해주기 때문에 좀 낮출 수 있고, 셀레늄 같은 경우는 글루타메이트의 어떤 영향을 이렇게 프로텍션 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대요. 비타민 B12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를 ALA,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 같은 경우는 글루타메이트를 어떤 다른 형태로 분해할 수 있는데도 도움을 주고, 버버린 같은 것도 ALA처럼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 서포트하는 그런 보충제들도 글루타메이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데미지를 그런 손상들을 좀 줄일 수 있게 좀 보호할 수 있게 역할을 좀 해준다고 하고 NAC 이게 글루타치온의 전구 물질이죠. 글루타치온도 사실은 이걸 복용하는 것 자체가 글루타치온 자체가 사실 글루타치온 형태로 잘 합성이 돼서 우리 몸에서 쓰이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못하고 글루타메이트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NAC 같은 경우는 이런 글루타메이트를 좀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글루타치온을 체내 상승을 시키고 싶어서 보충제를 드시고 싶다면 차라리 저는 NAC 복용을 권유드리고요. 사실 NAC가 전구물질이기도 하고 글루타치온은 사실은 먹어서 유입이 될 경우는 사실 글루타치온 형태 자체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직접 먹어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도움 받기가 좀 어렵고 NAC의 형태로 복용을 하게 될 경우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NAC를 복용하시길 원하신다면 NAC를 좋은 이런 뭐랄까 좋은 제품, 그러니까 양질의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원형의 이런 NAC를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사실은 이게 약제로 그러니까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NAC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루타메이트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보충제를 찾아보자면 L-글루타민은 뭐 이제 인공감미료로 사용이 되는 뭐 글루탐산 뭐 이런 종류들이고 이런 것들은 물론 글루타메이트를 상승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암모니아 형성을 많이 시켜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어떤 이런 디톡시피케이션을 못 시킨다, 디톡스를 못 시킨다. 우리 아이들이 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너무 복잡해지고 그리고 글라이신도 이제 글루타치온 형성을 위해서 많이 복용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복용을 하시는데 글라이신도 사실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이제 몸 안에서의 상태에 따라서는 글루타메이트로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바를 직접 드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가바가 들어가면 가바가 상승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가바가 오히려 글루타메이트로 전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또 재밌는 얘기인데요. 영상을 보는 시간을 우리 아이들한테 줄여야 된대요. 영상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태블릿 PC도 많이 보고, PC도 많이 보고, 또 핸드폰 많이 아이들한테 쥐어주죠. 이런 것들이 전자기파, 그러니까
EMF, 이런 전자기장 상태 안에서 있게 되게 되는데, 이 전자기장 안에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그게 글루타메이트의 레벨을 올리게 된대요. 뭔가 이제 안에서 변환이 자꾸 이렇게 글루타메이트 쪽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물질들이.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진 거는 다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스터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기장 안에 있게 되면 시냅스의 상태에 있는 글루타메이트의 그런 그 농도가 변화가 생긴대요. 그러면서 이게 상승되는 쪽으로 많이 향하고 있어서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사실 영상을 보고 나면 흥분성이 생긴다라는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이런 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듯 보여요. 어쨌든 영상을 조금 줄여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성이한테 영상 보여주고 나면, 영상 이제 그만 봐 하고 나면 굉장히 업돼가지고 막 발짝발짝 뛰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서 저게 그건가 해보기는 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이 관련이 있다고 스터디들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이런 불안도가 높고 자극이 많고 안절부절 못하고 굉장히 흥분하고 이게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감정적이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고 경기를 하는 아이들이라면, 경기도 있고 틱이 많은 이런 아이들이라면 되도록이면 글루타메이트가 과잉되지 않도록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시라는 결론입니다. 다음에는 참고 자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타카 들어가 보시면 링크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다면 좀 시간 되신다 하시면 여기 잠깐 들어가셔가지고 좀 둘러보세요. 자폐와 글루타메이트와의 연관성 연구도 링크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